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꼭 해야 할 일 7단계. 듣기만 해도 알 수 있는 쉬운 가이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게 되는 힘든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소중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오늘은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언제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천천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할머니의 이야기 마이너스 시작. 서울에 사시는 75세 이윤희 할머니는 남편 박세준 할아버지와 무려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정말 금슬 좋은 부부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간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가족들이 모두 힘을 합쳐 3개월 동안 열심히 치료했지만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이윤희 할머니. 갑자기 모든 게 막막했어요. 그동안 할아버지가 집안의 모든 돈 관리를 해주셨거든요. 통장이 어디 있지?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지? 아이고, 이제 나 혼자 어떻게 하지? 이윤희 할머니처럼 당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단계 가장 급한 돈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바로 지금 일주일. 한민수 할아버지가 겪은 실수. 부산에 사시는 77세 한민수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부인이 돌아가신 후에 너무 슬프고 정신이 없어서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사망신고부터 냈어요. 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사망신고를 내는 순간 돌아가신 분의 모든 통장이 꽁꽁 얼어버린 거예요. 그럼 장례비는 어디서 나와요? 아이고, 이걸 미리 알았으면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한민수 할아버지는 결국 자녀들한테 급하게 돈을 빌려야 했어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요. 사망신고를 내기 전에 이것들을 먼저 하세요. 첫 번째, 돌아가신 분의 통장에서 당분간 쓸 돈을 미리 뽑아두세요. 장례비하고 한두 달 쓸 생활비 정도면 충분해요. 많이 뽑을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돌아가신 분 명의로 된 신용카드가 있으면 바로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카드 사용을 막아달라고 하세요. 나쁜 사람들이 악용할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돈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전기세, 가스비, 휴대폰비, 카드값, 대출금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건 계속 나가거든요. 이 3가지만 먼저 해두시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2단계 받을 수 있는 돈들을 찾아보세요. 장례 후 1달 안에. 송미영 할머니의 깜짝 발견. 대구에 사시는 73세 송미영 할머니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1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영이 어머니, 남편분 보험금은 받으셨어요? 보험금이 뭐예요? 알고 보니까 남편분이 젊었을 때 생명보험을 들어놓으셨더라고요. 송미영 할머니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1년을 고생하신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돈이 있었구나.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돈들. 생명보험금 개인적으로 든 보험이 있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단체로 든 보험도 있고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분이면 남은 가족이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연금 공무원이셨거나 선생님이셨으면 공무원연금도 있어요.
기타 보험들 상해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들. 사망진단서 병원에서 발급해줘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줘요. 보험증서나 연금 관련 서류들. 중요한 건 이런 돈들은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해요. 그리고 너무 오래 기다리면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서둘러 주세요. 보험회사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줘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물어보세요. 3단계 숨어있는 비밀번호와 서류들을 찾아보세요. 장례 후 한 달 안에. 정은숙 할머니의 탐정놀이. 인천에 사시는 76세 정은숙 할머니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남편이 증권계좌에 주식을 좀 사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밀번호를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어머, 이 돈을 어떻게 찾지? 할아버지가 비밀번호를 어디 적어뒀을까? 정은숙 할머니는 탐정이 된 기분으로 집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할아버지 지갑을 열어보니까 작은 수첩이 있었어요. 거기에 온갖 숫자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생년월일, 결혼기념일, 자녀들 생일, 전화번호. 혹시 이 중에 비밀번호가 있을까? 결혼기념일로 해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비밀번호 찾는 비법. 어디를 뒤져봐야 할까요? 지갑 안에 있는 작은 종이나 수첩, 책상 서랍이나 안방 서랍, 전화기 옆에 붙여놓은 메모지들, 다이어리나 수첩. 어떤 숫자들을 시도해 봐야 할까요? 생년월일, 결혼기념일, 자녀들 생일, 집 전화번호, 주소 번지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직접 가시면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사망진단서, 본인 신분증을 가져가서 제가 상속인입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도와주실 거예요. 꼭 찾아봐야 할 것들. 은행 통장들과 비밀번호, 증권계좌 주식이나 펀드,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각종 보험 서류들, 부동산 관련 서류들. 4단계 상속 정리를 시작하세요. 장례 후 3달 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재산 정리를 해야 해요. 어려워 보이지만 차근차근 해보세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재산 목록 만들기, 부동산 집, 땅, 상가 등, 금융재산 은행 예금, 주식, 펀드, 보험금, 기타 자동차, 귀금속, 골프 회원권 등. 빚도 있으면 같이 적어두세요. 국세청 서비스 이용하기. 국세청에서 상속재산 일괄조회라는 아주 좋은 서비스를 해줘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한 번에 알려줘요. 컴퓨터 잘 모르시면 자녀분들한테 부탁하시거나 가까운 은행에서도 도와줄 거예요. 상속세는 언제까지? 상속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해요. 재산이 많지 않으면 세금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해요. 복잡하면 세무사님께 맡기세요. 돈이 좀 들어도 마음 편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5단계 각종 요금들 이름을 바꿔주세요. 장례 후 3달 안에. 최진호 할아버지의 비싼 실수. 광주에 사시는 78세 최진호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할아버지는 부인이 돌아가신 후에도 전기, 가스, 전화 등이 모두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그냥 놔뒀어요. 뭐 전기는 나가고 전화는 되는데 굳이 바꿔야 하나? 그런데 1년 후에 큰일이 났어요. 이름이 다르다고 연체료가 엄청 나온 거예요. 아이고, 미리 바꿨으면 이런 돈 안 나왔을 텐데. 바꿔야 하는 것들. 공과금료, 전기, 가스, 수도, 전화, 인터넷, 케이블 TV, 휴대폰, 기타, 아파트 관리비, 각종 멤버십이나 정기 구독, 필요한 서류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신분증, 도장 인감도장이면 더 좋아요. 각 회사마다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전화해서 미리 물어보시고 가세요. 남편이 돌아가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 6단계 건강보험과 병원비를 정리하세요. 장례 후 2달 안에. 강태웅 할아버지의 놓친 기회. 대전에 사시는 74세 강태웅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할아버지는 그동안 부인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부인이 돌아가신 후에 건강보험 변경하는 걸 깜빡하셨어요. 몇 달 후에 병원에 갔는데 보험 혜택을 제대로 못 받으신 거예요. 아이고, 미리 알았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해야 할 일들. 병원비 정리. 마지막에 입원했던 병원비가 남아있으면 정산하세요. 병원에서 먼저 연락이 올 거예요. 건강보험 변경. 지금까지 배우자 보험에 들어 있었다면 이제 본인 명의로 바꾸거나 새로 가입해야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약물과 병력 정리. 돌아가신 분이 드시던 약 목록을 만들어 두세요. 어떤 병이 있었는지도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병원 갈 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7단계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하세요. 장기적으로. 이제 새로운 생활을 위한 준비를 해보세요. 응급 상황 대비하기. 비상 연락망 만들기. 자녀들 전화번호. 가까운 병원 응급실. 단골 약국.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 이런 번호들을 큰 글씨로 써서 전화기 옆에 붙여두세요. 휴대폰에도 저장해 두시고요. 건강정보 정리. 평소 드시는 약 목록. 알레르기나 주의할 것들. 주치의 연락처. 응급실에 갈 때 가져갈 수 있게 한 곳에 모아두세요. 새로운 일상 만들기. 사회활동 참여.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 종교활동. 이웃과의 교류. 안전한 환경 만들기. 집안 안전점검 미끄러운 곳, 높은 곳. 비상벨이나 응급 호출기 설치 검토.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해 줄 사람 정하기. 실천하는 방법. 천천히 조급해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1단계, 내일은 2단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슬픔도 충분히 느끼시고 쉬고 싶을 때는 쉬세요.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메모하고 체크리스트 만들기. 해야 할 일들을 종이에 적어서 하나씩 체크해 나가세요. 오늘 할 일, 이번 주에 할 일, 이번 달에 할 일. 이렇게 나누어서 적어두시면 덜 막막하실 거예요. 도움 요청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가족의 도움. 자녀들한테 함께 가달라고 부탁하세요. 컴퓨터나 인터넷 관련된 일은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해요. 전문가의 도움. 복잡한 상속 문제는 법무사. 세금 문제는 세무사. 보험 문제는 보험 설계사. 돈이 좀 들어도 마음 편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실수해서 손해보는 것보다 낫거든요. 동네 도움. 주민센터에서도 많은 걸 도와줘요. 은행 직원들도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80%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80%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알게 되면 그때 고치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시는 것은 정말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 슬픔 속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게 더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면서 조금씩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녀들도 있고
이웃도 있고 도와줄 사람들이 많아요.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을 주려고 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본인만의 속도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도 마시고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힘들겠지만 이것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에요. 분명히 적응하실 수 있을 거고 또 다른 행복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제 오늘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1단계부터 천천히 본인 속도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힘내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강하신 분들이에요. 분명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 안내서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